지금 소개받은 정원석 교수입니다. 다들 좀 피곤하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재활치료 중에서도 그 한방의 치료가 가미된 그 한방 재활치료 부분입니다. 중풍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은 그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피질 부분과 운동을 담당하는 피질 부분에 그 지배하는 몸의 부위를 도시해 놓은 그림인데요. 저것 말고도 뇌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수행하는 모든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 세포가 죽게 되면 그 부분의 기능은 거의 영원히 소실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풍은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앞에 교수님들이 강조를 하셨고요. 만약에 어떻게 피치 못하게 걸렸다 했을 때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중풍의 후유증, 중풍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시간 내에 최적의 치료를 통해서 그 뇌세포의 손상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건 뇌경색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뇌출혈도 역시 비슷하고요. 적절한 초기 치료를 통해서 손상되는 뇌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뇌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그 기능이 거의 영원히 소실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이 운동장애고요. 그래서 편마비라든지 사지마비 같은 환자분들을 흔히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팔다리의 감각이 저리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린다든지 균형을 못 잡고 계속 어지러워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잘 못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움직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삼키는데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뜻하지 않은 감정이 막 생겨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중풍이 생겨서 뇌가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뇌신경은 거의 1년 정도 내에 거의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아니고 죽어버린 뇌세포는 그냥 죽은 채로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이라든지 주변 조직의 염증이라든지 신경학적인 쇼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안정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 죽어버린 뇌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기능이라도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활치료에 따라서 수년까지도 기능이 회복되는 회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재활치료는 최대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재활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손발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지만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게끔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좋아지는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치료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중적인 병원에서의 재활치료는 발병 후에 최대 1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에 신경학적인 회복이 99%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년에서부터 3년 정도까지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인 중풍 재활치료는 평생 완치될 때까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중풍, 한번 죽어버린 이렇게 뇌신경 세포는 우리 피부도 이렇게 베었을 때처럼 이렇게 아물지 않고 그냥 죽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죽어 없어진 그 기능은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우리 문상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기전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학습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기능을 계속 새로 배우고 반복시켜서 살아남아 있는 세포들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시켜서 뇌를 훈련시킬 때 그 기능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는 재활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활치료, 여러 증상에 환자가 나타내는 여러 증상에 대해서 저런
이론에 근거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연화장애라든지 감각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시야장애라든지 뭐 정서장애 같은 것들도 훈련을 통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집중해서 치료하는 영역이 바로 운동마비입니다. 일단 뇌졸중이 생겨서 운동에 장애가 생기면 편마비라든지 뭐 근육의 장력이 없어지고 협응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운동에 필요한 이런 근력이라든지 심폐기능, 조화, 균형, 여러 가지 민첩성, 집중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하나씩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환자 스스로 그냥 무조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고요.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운동을 처방을 받고 그것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보바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업 치료라든지 뭐 연상 훈련, 전기 자극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면 저런 치료를 받게 되시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기억력과 집중력 훈련을 병행하면은 운동 기능 향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억력이나 집중력 훈련 같은 것들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재활의학과 기법이 있고, 한방에서는 이제 명상이나 뭐 호흡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려고 보면 이제 중풍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것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머리에 손상이 생기면 강직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데, 강직은 여러분들 흔히 보시듯이 팔을 펴고 싶어도 뻣뻣해져서 펴지지 않는 증상. 다리를 구부리고 싶어도 뻣뻣해서 구부리지 못하는 증상이죠. 근데 다리 쪽에 생기는 강직은 사실은 처음에 일어서서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팔 쪽에 생기는 강직은 팔을 원활하게 쓰는데 좀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팔 쪽의 강직은 재활치료 의사들에게 있어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리 쪽에 있는 강직은 어느 정도는 놔두면서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강직을 치료할 때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로 치료하면 그 두 부분에 동시에 강직이 풀리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가 있는 재활치료에 방해가 되는 부분의 강직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침이나 전침 같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강직이 생긴 근육을 타겟으로 잡아서 특별한 방법으로 시행했을 때 강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강직을 풀어서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했을 때 그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줄 생각을 또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가 똑똑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아이 때나 아니면은 이제 정상적인 뇌에서 이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요. 요것의 역할은 신경세포의 활동,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이 돼서 새로운 기능을 익히기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중풍이 생겼을 때 상황에 따라서 저것이 많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적게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많이 분비가 되게 해줄수록 재활치료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남들이랑 다리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더 빨리 좋아지고 더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방 쪽에서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방법들은 이제 한약, 아까 말씀드린 문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뇌로 혈류를 많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한약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제 뇌 장막을 뚫고 들어가서 뇌 신경세포에 직접 자극해서 뭐 그러니까 신경 활동을 촉진시켜주고 영양소도 공급해주는 여러 가지 한약들이 지금 밝혀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피부 쪽에 그 문제가 있는 손상된 영역에 해당되는 부위에 놓는 특별한 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방법들이고요. 또 이제 경추부 쪽으로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손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줄 뿐더러 이제 여러 가지 밸런스, 신체 전체의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급성기에는 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한약을 쓰고요. 재활치료기에는 혈액순환과 신경가소성, 그러니까 똑똑해지도록 하는 한약을 주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이제 천마 같은 약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 처방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피로나 통증 같은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런 것들이 있으면 환자들이 몸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니까 움직이기 되게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게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반복하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피로나 통증 같은 것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운동의 마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것들은 계속 달고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방법들이 이제 전통적인 한방 치료 방법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자극을 얻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또 환자들이 우울해하는 것들을 좀 조절해 줄 필요도 있고요. 이렇게 한방 재활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 그 좋은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하는 그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잡지에 실린 뭐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그 초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편마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보바스 치료에다가 한방 치료를 더하고 한쪽은 보바스 치료만 시켰을 때 20주 동안 해보니까 한방 치료를 같이 시행한 군이 효과가 더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보바스 치료랑 같이 치료를 했더니 일상생활에서 자립성이 더 많이 회복이 되고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더 많이 감소되고 기능적인 회복이 더 촉진이 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우울증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의 재활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주 경과 후에 보통 1주 사이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다른 중풍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하자 해서 최소 1주 경과 후에 시행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경가소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 2주 동안은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집중 재활 치료는 요새는 발병 후 2주 동안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 2주에서 한 달, 뭐 길게는 뭐 2달 정도까지는 앞에 우리 허성욱 교수님이나 유지욱 교수님을 주로 많이 뵙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문성강 교수님이나 이제 저를 많이 뵙게 되는 거죠. 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생기시면 좋겠지만 중풍이 생기시면 저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우리 허 교수님, 유지욱 교수님은 주로 초기 한 달이나 한 석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주로 많이 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예방이나 아니면 중풍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김우식 교수님, 정종혁 교수님을 또 이제 틈틈이 만나셔서 몸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활치료의 목표는 완치로 바뀌었고요. 보통 집중적인 재활치료는 병원에서 1년에서 3년까지 그 이후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치될 때까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스스로 훈련을 시키시고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